안녕하세요. 김노희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많은 상담들을 하게 되는데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어쨌든 이혼을 하시게 되면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기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책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자료인데요. 이 위자료는 그 이혼의 파탄 책임, 그러니까 혼인의 파탄 책임이죠.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되고요. 보통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2,000에서 3,0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폭행으로 인한 이혼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에서 1,50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외로 위자료가 무척 낮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산 분할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다투시는데요.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느냐, 누가 돈을 흥청망청 썼느냐, 누가 더 이렇게 그 기여를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다투게 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이에 대한 부분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이에 대해서 누가 양육자가 될지, 친권자가 될지, 그리고 그 키우지 않는 분은 그 키우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줄지, 그리고 또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 교섭을 어떻게 할지 등등 이런 아이에 대한 부분, 이렇게 총 4가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답이 나옵니다. 안 되면 판결로라도 답이 나오죠. 그런데 아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서 부모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은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 이혼 자체는 될 수가 없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최대한 법원에서는 아이에게 중점을 두고 이 이혼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엄마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들이 많이 양육을 하게 되고요. 또 엄마 모자 관계와 또 부자 관계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릴 때는 모자 관계가 더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엄마들이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례를 통해 보여드리는데 우리 대법원은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을 미성년이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적합성 등등등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사실 어려운데요. 제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딱 봤을 때는 크게 2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의사입니다. 아이가 누구랑 살고 싶어 하느냐죠.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소송 규칙에도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리면 그 부모에 대한 충성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되었을 때, 그 정도가 됐을 때 아이의 의사가 진정한 본인의 의사다, 이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가 양육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환경을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입니다. 사실 법원은 위자료, 재산분할 같은 돈적인 문제보다는 아이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자라날지, 교육을 받을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실 때도 보면은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에 대한 부분만 정하게 되죠. 그런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법원의 1차적 목표인데, 그럼 이 안정적인 환경이란 게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안정적인 환경이란 건 그 아이가 계속 자라온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만약 아이가 엄마의 주도하에, 엄마의 양육하에 살고 있었고 이혼 이후에도 그런 엄마가 계속 양육하는 것이 좋다면 그 환경을 바꾸지 않고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엄마가 양육권 확보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아이가 그 환경에서 계속 안정되게 익숙해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그 아이의 환경을 바꿔버리게 되면 그 아이도 이미 뭐 학교, 학원 아니면 또래 집단에서 그 사회에 활동을 하면서 그 사회성을 키웠고 그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깨부숨으로써 아이에게도 혼란과 어려움과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은 이러한 것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꾸준히 그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주고 싶어 하니까요. 뭐 반대로 얘기해서 아빠의 경우에는 아빠가 만약에 할머니와 함께 아이를 계속 양육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 추후에 이혼하고 나서도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이전과 같이 계속 양육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아빠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환경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집을 나와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뭐 집에서 본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쫓겨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데 다만 갑작스럽게 집을 나오다 보니 본인이 거주할 집이나 뭐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권을 확보하려고 하신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이를 바꾸지 않는 게 법원의 목표인데 이미 집을 나와서 다른 생활을 하는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있다면 그 부모가 이미 다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깨지기 때문에 이 별거하거나 집을 나와서 이혼 소송을 하실 때는 양육권 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나오시게 된다면 가능한 한 아이를 같이 데리고 나와서 또 다른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상황이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이혼 소송과 함께 사전 처분을 제기하셔서 사전 처분에서 임시 양육자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꼭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 즉 누가 키우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 이혼 소송을 제기한 과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을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본인이 양육하지 않는 본인의 그 양육하에 있지 않는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왔을 때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이게 부모 같은 경우에도 성립을 한다는 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자녀의 양육권 확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 두 가지. 첫 번째,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 두 번째, 아이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특히 아이의 양육권과 관련해서 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